필러랑 스컬트라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태생이 다른 거죠. 아예 태생이 다르지. 근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스컬트라도 결국은 필러라고 볼 수는 있죠. 필러가 스펠링 자체가 뭔가를 채우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잖아. 가교된. 스컬트라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볼륨을 형성해서 결국은 걔도 볼륨을 형성하는 애. 히알루론산 필러는 가교된 히알루론산 자체를 꺼진 부분에 넣어줘서 볼륨을 만드는 애. 그러니까 둘 다 공통 분모는 볼륨을 만드는 애인 거는 맞지.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히알루론산 필러는 집어넣으면 바로 볼륨 완성. 스컬트라는 수용액화를 시키잖아요. 물에 섞어가지고 가루가 완전히 녹지는 않지만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있는 거를 꺼진 부분에다가 채워주고 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스컬트라 입자들 PLLA가 조직 사이사이에 붙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넣자마자 볼륨이 찬 것처럼 당연히 보이고 며칠 사이에 그 물이 쭉 흡수가 될 거라서 다 빠지겠죠, 볼륨이. 그러면은 그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빠진 것 같다고. 스컬트라 효과 없다고. 우리는 미리 설명을 다 드리지만 막상 빠지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지.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스컬트라 효과 없다는 사람도 많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컬트라는 온셋,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다. 흔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 병을 했어. 그러면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느끼는 거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가 좀 탱탱해진 것 같아요. 근데 볼륨이 찼는지는 긴가민가해요. 가 제일 많아요. 한 7, 80%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프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사진 보면은 그래도 피부 톤이랑 전반적인 뭐 모공의 늘어짐이나 그다음에 주름 같은 거는 개선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진짜 드물게 되게 많이 차올랐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많지는 않고 하루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저희가 스컬트라 지금 하루에 소진하는 양이 20병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럼 한 달이면은 20일 일한다고 했을 때 거의 400병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명수로 봐야 되는 거죠. 한 분 할 때 보통 우리가 한 병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한 병 하고 와 많이 찼다 만족스러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2병, 3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 자체가 필러랑은 아예 다르죠. 사실은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얼굴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 필러 하신 분이 만족도는 훨씬 높을걸요? 하자마자는. 근데 어느 부위에 하느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필러가 나쁘다고 한 적도 없고 스컬트라가 나쁘다고 한 적도 없고 주베룩 볼륨이 나쁘다고 한 적도 없고 스킨 부스터가 나쁘다고 한 적도 없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르게 넣지 말라는 거죠. 스컬트라랑 필러 섞어서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알고 받은 거면은 상관없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100% 스컬트라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스컬트라랑 필러 대놓고 우리는 섞어서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의가 되고 진행이 된 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필러 말고 스컬트라로 합시다. 저는 필러 싫어요 하시니까 보통은 스컬트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게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끔 논점에서 약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부위? 이거는 되게 교과서적으로도 그림이 나와 있어요. 스컬트라 그 만든 회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는 시술하지 말아라 하는 부위가 이마, 눈밑, 코, 입술, 인중, 턱.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요렇게 하지 마세요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를 다 찬찬히 보면 피부가 되게 얇고 뼈가 가까이 있는 부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부가 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컬트라가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결절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절이 생기면 걔네가 도드라지는 부위들이. 그래서 스컬트라를 이마나 눈밑이나 코, 입술, 턱 같은 데는 안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가 필러가 들어가면 좋은 부위들이겠죠.
그래서 스컬트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필러가 들어가면 좋다. 근데 다만 제가 필러를 이 부위는 웬만하면은 진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가 인디언 밴드, 팔자주름, 그 다음에 옆볼인데 옆볼이 패여있는 분들의 양상이 되게 다른데 여기 옆광대 바로 밑에 푹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 패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옆볼이 여기 뒤 귀 앞에서부터 입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패여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스컬트라 많이 추천드리고요. 여기만 쏙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필러로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왜 추천 안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러를 다 채운다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조직이 질기기도 하고 필러가 잘 퍼지거나 하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입 아니에요. 이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러가 잘 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움직임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필러를 여기에 많이 채우거나 앞볼, 인디언 밴드, 팔자에 채우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의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필러가 퍼져 있는 양상이 그냥 똑같아요. 마치 한 사람이 다 만든 것처럼 똑같아서 저도 원래는 앞볼도 필러했고 팔자도 필러했고 다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밀리게 할 수 있어요, 뭐 해요 해도 우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 하나도 안 밀리게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든 100%는 없어요. 모든 시술에서. 밀리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위들, 면적이 넓은 부위, 그 다음에 잘 밀릴 수 있는 부위들은 스컬트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뭘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그런 거 없죠. 어쨌든 둘 다 볼륨을 주는 거긴 한데 그 볼륨이 영원한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유지기간? 유지기간? 유지기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론상에 얘네의 성분만 가지고의 유지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필러 같은 경우 우리 제일 많이 들어봤잖아. 뭐 1년에서 2년. 안에 다 분해가 된다. 히알루론산은. 그 다음에 스컬트라 같은 경우도 PLLA가 보통 2년까지 간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은 걔네가 완전히 다 사라져 있으니까 더 이상 신호를 보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콜라겐이 이제는 더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겠지. 근데 이게 모두가 인체 내에서 같은 반응을 낼 수는 없잖아요. 유지기간 2년 가요 라고 하면 찰떡같이 2년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 1년 지났는데 왜 다시 꺼지는 것 같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체 내에서는 싹 다 달라요. 이게 평균적으로 2년이라는 거지 모든 스컬트라가 들어갔을 때 2년이 되면 또 분해가 다 돼버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뭉뚱거려서 설명을 드릴 때 필러 같은 경우 부위마다 달라요. 또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그 필러에 처음에 했을 때 모양이 유지되는 그 시기가 보통은 다 다르죠. 뭐 눈밑도 다르고 이마도 다르고 입술도 다르고 이런 턱도 다르고. 근데 보면은 뭐 코나 턱 이런 데는 사실 움직임이 많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막 5년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볼륨이 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지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그거는 말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이론상으로 1년에서 2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영역 중에 하나. 솔직히 말하면 다 다르거든. 스컬트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스컬트라랑 필러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담 오신 분 중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연령대에서는 사실은 필러보다는 그냥 스컬트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리는 연령대가 보통은 30대 후반 이후부터는 처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러를 넣었어. 그럼 피부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못 잡아줘. 그럼 얘는 흐르겠지. 근데 스컬트라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들어가서 탄력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재생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도 만들어주고 최근에는 지방세포도 활성화시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개선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노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돈을 주고 했을 때 이득인 거지. 또 여기서 예민하게 필러가 더 싼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알아서 잘 걸러서 들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 이거만 할래요 이거만 할래요 이거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얼굴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 근데 이런 거를 먼저 개선하는 게 맞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는 많이들 공부를 하고 오셔서 옆볼 페임도 그래. 얼굴이 살이 이렇게 많은데 옆볼이 살짝 패여 있어. 근데 그분은 이제 페임을 보신 거야. 근데 페임이 빵빵한 상태에서 개선이 되면 예쁠까? 그거를 이제 같이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가 먼저일까? 빼는 게 먼저일까? 채우는 게 먼저일까? 저는 빼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나는 얼굴을 처음 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필러 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스컬트를 해야 돼, 이거는 아니고 부위별로 내가 고민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는 필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컬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둘 다 아니고 스킨 부스터가 될 수도 있고 리프팅 레이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사 선택을 잘 해야 얼굴이 좋아지는 거죠. 새로운 게 어딨어. 모든 병원이 다 같은 제품들과 같은 기계들을 가지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조각하느냐, 뭐가 먼저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제품이 다르겠어요? 같은 걸 쓰지. 새로운 게 없어. 요즘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우리만의 그런 거 없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잘 상담을 받았고 내 얼굴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이제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점점 더 시술의 순서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제가 여러 병원에 상담을 다 가봤거든요. 솔루션이 다 다르대. 그게 현실이. 솔루션이 다 달라.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더 마음이 가는 대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